필리핀 물류회사 이사가 한국 버스 시스템 보고 나라 전체를 바꾼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실화입니다. 필리핀 최대 물류회사의 전략기획 이사가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간 사건인데요. 처음엔 한국이 뭐가 있어? 라며 무시하던 그녀가 어떻게 한국 시스템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충격이 어떻게 필리핀 전체의 교통 시스템을 바꾸는 기적으로 이어졌을까요? 특히 마지막에 벌어진 태풍 피해 상황에서의 반전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 로메로입니다. 필리핀 최대 물류회사인 마닐라 라인의 전략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오전 갑자기 교통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로메로 이사님, 긴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장관실로 갔더니 뜻밖의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자, 한국에 가서 교통 시스템을 살펴보고 와주세요.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버스와 트럭 사고가 심각한 수준이죠. 장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중국산 중고차들이 계속 고장나고 미국에서 들여온 버스들도 우리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이 교통 시스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장관님, 한국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미 중국이나 미국에서 충분히 좋은 차들을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자. 이번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봐야 해요. 2주간 체류하면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마지못해 수락했지만 속으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보다 뭐가 더 나을까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전직 육군 출신이라 늘 실용성을 강조하셨어요. 엘리자,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시스템이야.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회의적인 마음뿐이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인 박지영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일정을 시작하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박지영 씨가 말했어요. 먼저 KTX를 타보시겠어요? 서울까지 가면서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을 간단히 체험해 보실 수 있거든요. KTX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역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기차역이에요. 네, 인천공항역입니다. 말로는 기차역이라고 하는데 마치 또 다른 공항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고 무엇보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KTX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랐어요. 저게 정말 기차예요? 네,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차는 시속 50km도 제대로 못 내는데 기차 안에서 박지영 씨가 설명해 줬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이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갑니다. 2시간 30분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마닐라에서 세부까지 가는 거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 대신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신기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들이 모두 깔끔하고 정돈되어 보였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세요. 박지영 씨가 보여준 노선도는 거미줄처럼 복잡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환승도 쉽고요. 지하철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안내방송, 정확한 도착 시간,
깨끗한 시설들을 보면서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이게 정말 아시아 나라 맞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중고차 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중고버스와 트럭을 관리합니다. 박지영 씨의 설명을 들으며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차량에 고유번호가 있고 컴퓨터로 그 차의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버스는 2018년에 제작됐고 지금까지 정비받은 기록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니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사고 이력은 없는지, 연비는 어떤지까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들은 모두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들이에요. 기준에 미달하면 절대 판매할 수 없죠.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중고차를 사거든요. 정비소도 구경했는데 더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정비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정비 과정도 다 기록됩니다. 정비 기록까지 남긴다고요? 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언제 뭘 했는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때 박지영 씨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엘리자님,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국민을 향한 존중이죠. 국민을 향한 존중이요? 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버스 제조 공장도 견학했는데 품질 검사 과정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이 버스 하나가 나가기까지 몇 번의 검사를 받나요? 총 127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127가지요? 네,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필리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버스들은 과연 이런 검사를 받았을까? 3일째 되는 날, 박지영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엘리자님은 왜 교통 분야에서 일하시게 됐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제가 10살 때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박지영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께서 오래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때 차에 탄 사람 6명이 모두 돌아가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교통은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며칠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나 싶어서요. 박지영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돈만 생각했어요. 좀 더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파는 것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스템이 없으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시스템 전체가 사람을 위해 돌아가고 있어요. 그날 밤 어머니 생각을 하며 울었어요. 만약 그때 한국 같은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박지영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까지 수입한 버스가 수천 대예요. 그런데 그 버스들이 정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면 돼요.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시스템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자님 같은 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한국 방문 6일째 갑자기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엘리자, 큰일 났어. 마닐라에 있는 부사장 호세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야? 태풍 파울로가 루손섬 남부를 강타했어. 피해가 엄청나. 얼마나 심각한데? 이재민이 3만 명이 넘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지역에 공급한 버스들이 거의 다 고장났다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고장이라니? 왜? 태풍으로 도로가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중국에서 들여온 버스들이 진흙 속에서 시동이 안 걸려.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도 많고. 그럼 이재민들은 어떻게 대피시켜? 그게 문제야.
버스가 없으니까 대피시킬 수가 없어. 정부에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있어. 정말 큰일이었어요. 3만 명의 이재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운송수단이 없다니. 박지영 씨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긴급 지원이 가능할까요? 어떤 지원 말씀이세요? 견고한 버스들 말이에요. 지늘길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박지영 씨가 즉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72시간 안에 중고버스 20대와 정비팀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우선이죠. 정확히 72시간 후 한국에서 보낸 구호버스들이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저는 급히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버스들이 진흙투성이 도로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달리네. 함께 온 한국 정비팀장이 설명해줬어요. 이 버스들은 원래 한국의 산간 지역에서 사용하던 거예요. 험한 길에 익숙하죠. 그리고 엔진도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물에는 끄떡없어요. 실제로 중국산 버스들이 모두 멈춰 선진을길을 한국 버스들은 거뜬히 지나갔어요. 이재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건 버스들의 상태였어요. 중고차인데도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의자도 편안하고 무엇보다 안전했거든요. 이 버스 정말 좋네요. 이재민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타던 버스보다 훨씬 좋아요. 현장에서 구호 작업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엘리자, 내가 옳았구나. 아버지? 이제 알겠어. 진짜 좋은 시스템이 뭔지. 위기 상황에서 진가가 드러나는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 어머니도 이런 버스를 탔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도 울컥했어요. 3일 만에 3만 명의 이재민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필리핀 교통부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어요. 로메로 이사 보고하시죠. 하지만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정치인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가웠거든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계산해 봤어요. 중국 버스가 훨씬 싸고 실용적이지 않나요? 한국은 우리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온갖 반대 의견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 의원이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로메로 이사,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은 게 있나요? 왜 갑자기 한국만 좋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의원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왜요? 값싼 시스템은 국민의 목숨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난주 태풍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우리가 믿고 있던 중국산 버스들이 모두 고장났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틀었어요.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 철저한 안전검사, 그리고 태풍 현장에서 활약한 한국 버스들의 모습.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시스템의 차이예요. 마지막에 어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낡은 버스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었다면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필리핀 한국교통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어요. 한국의 중고차 관리 시스템과 정비 기술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첫 번째로 도입된 한국식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버스가 마닐라 시내를 운행하는 날이었어요.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모여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쳤어요. 이 버스 정말 좋네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의자도 편해요. 무엇보다 안전해 보여요. 저는 사무실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박지영 씨가 필리핀까지 와서 함께 있었어요. 엘리자님, 기분이 어때요? 정말 뿌듯해요. 이제 시작이지만. 맞아요. 시스템이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분명히 변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때 아버지가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엘리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네, 어머니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창밖으로 한국 시스템을 적용한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버스 안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 타고 있겠죠. 이제는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